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거래량 전월 대비 80% 증가. 80% 어마무시합니다. 대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만 연일 떠들썩합니다. 너도나도 서울 아파트 사겠다고 난리. 토호제 해제, 그리고 아마 저는 이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토호제 해제 영향으로 송파, 서초, 강남 전주 대비 상승폭 어마어마합니다. 네,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서울의 상승률은 좀 미미하죠. 어딘가는 마이너스가 크게 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작년에 요맘때는 뭐 9조, 10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아무튼 땡겨 쓰고 나면 나중에 쓸 돈 없다. 그 부분만 계속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아까 80% 말씀드렸는데요. 3,000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5,500건 정도 수준으로 이만큼 껑충 뛰어오릅니다. 5,500건 정도까지도 바라봅니다. 와, 저는 이 초반 추세만 하더라도 뭐 400건대 요 정도 예상 4,000건 월간 기준으로 뭐 한 3,000건 정도 되길래 한 4,000건 정도 되나 이렇게 봤었는데요.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래량 5,500건까지도 바라봅니다. 대구는 조금 달라요. 자, 티켓 신공항 예정 부지. 하지만 이거 쉽지 않죠. 토지 보상 계획.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임대차 입법 관련해서 계속 뭐 악법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임대차 입법 이거 있기 전에도 갱신 거래는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2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2로 사는 사람도 충분히 많았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지방주택시장도 고공행진 비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구, 부산.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다. 역대 최고치 아니고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 전세가율 최고치의 그 배경에는 전세 가격이 치솟아서,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졌냐? 전세율이 높아졌냐? 아닙니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 분위기 안 좋다, 매매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뉴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전세가율이 올랐으니까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포를 넣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순항 중, 전세 물량 감소 중, 월세 물량은 현행 유지 중,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80%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구 아파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구 아파트 예상 거래량은 1,800건, 많으면 1,800건, 1,750에서 1,800 정도 보는데요. 1,800이라고 하더라도 500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40% 정도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낙수 효과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얘가 돈을 다 땡겨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쓸 돈이 없어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완화적인 대출 행태를 보이지만, 누가 지방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돈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그런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도 너무 높다. 너무 높았을 때 저는 늘 경고를 합니다. 이거 좀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미친 듯이 나스닥 100 기준으로 22,000을 돌파하더니 이건 좀 그런데 라고 했을 때 지금 19,000, 300, 400을 왔다 갔다. 거의 한 10% 좀 더 떨어졌죠. 한 14% 정도. 이 조정이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미국 주식들, 특히나 테슬라 2배, 3배짜리 이런 거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거의 테슬라 기준으로 500원에 달했던 가격이 지금 한 240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반토막 났죠. 또 시간이 지나고 부침이 있고 나중에 회복은 될 수 있을지언정 2배짜리, 3배짜리 상품 투자하면 골로 간다 라는 선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돈은 조금, 레버리지는 잔뜩.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것,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고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직거래 비율이나 아니면 취소 비율이나 딱히 평상시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은 그냥 평온한 그런 상태. 뭐 대혼란이나 이런 것도 없네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90% 정도, 네, 90% 정도 거래가 진척이 된 상태네요. 고가 아파트 시장. 서울은 좀 움직였지만 대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그럼 서울은 또 초고가 아파트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죠.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5억 이상 아파트 작년 기준으로 많았을 때 요때 한 2,100건 정도? 뭐 그러던 것이 지금 700건 정도 수준으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다 같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실거래 가격 확인해 볼게요. 자, 또 뭐 특이한 거래건이 있나요? 수성 2차, 대형 평형, 위에 대형 평형 아니면 신축. 뭐 구축들은 그 자리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다수 뭐 30%. 네, 고가 아파트 30% 떨어지는 거, 이 대구와 부산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부산은 뭐 고가 아파트 평균적으로 20에서 25%. 대구는 28%에서 33%, 네, 그 정도 느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대구 하락률이 조금 더 크다. 그러면 대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인구 대비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뭐 서울에 좋은 아파트. 그러면 인구 진짜 비례합니다. 뭐 900만 대, 뭐 부산 뭐 330만 대, 대구 230만. 예,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이 가격이 얼추 그 비율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 딱히 저평가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센텀 층수 높아지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입주하는 시절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 시기여가지고 그 세대수의 한 3분의 1 정도 뭐 전세 물량 나오고 전월세 물량 합치면은 예, 아파트 전체 물량의 막 절반 뭐 그 이상까지도 차지하곤 했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48평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보이네요. 그렇다고 뭐 딱히 강세를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들까지는 없더라. 1파는 남산 4층인데 6억. 왜 이리 센가요? 가격 왜 이리 센가요? 더샵 리비테르도 5억 중후반 대봉동. 캐슬 골드파크 41평이 5억 6천. 야, 이거 아이파크가 9평 기준으로 어제자로 한 5억 5천 정도, 34평 5억 5천 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게 3층임을 감안해 보더라도 예전 같지 않다. 캐슬 골드파크도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도 워낙 이게 1차, 2차, 3차, 4차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와, 거래가 자주 되네 이런 느낌이지만 뭐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였다면은 우리가 이 이름을 그렇게 자주 목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손바뀜이 그렇게 활발하거나 그렇진 않다. 주변역 태양하너스 최신축 2024년식 아파트 5억 중반밖에 하지 않네요. 죽전에서 사실 조금 멀긴 하죠. 사실 조금 멀긴 합니다. 대구의 오페라 W 4억 9천. 고성동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 자, 이런 것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직거래권. 근데 아이파크, 이 편한 세상 남산 소형 평형, 이안동 대구 4억 6천. 계속 그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다. 4억 5천 8백. 4억 중반. 그래서 야, 1,000만 원 올랐지 않냐? 지난 2년 동안 봤을 때 한 1,000만 원 올랐지 않냐? 그거 오른 게 아니죠. 물가도 올랐고, 뭐 금리, 뭐 이자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대다수는 뭐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곡도 저층, 3층, 4층 뭐 비슷하게 가격이 묶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당 1,000만 원대 한번 봅시다. 이거 쭉 건너 뛰어버렸구나. 장기동의 소형 평형 아니면 좀 외곽에 오래된 곳에 40평대 소형 평형 40평대 국평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 이런 건 직거래를 한번 보면요. 3억 3천 2층에 3억 3천이면 조금 직거래인데도 약간 비싼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당근 같은 데 통해서도 생각보다 예, 매물이 당근에도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레이크 14층 가격 요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조금 비싼 느낌?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아유,
자, 요 정도까지 확인할까요? 유라도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어느 동네건, 뭐 동구, 북구, 뭐 달서구 어디 할 것 없이 어느 동네건 평당 1,000만 원이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아까 요 직거래가 아까 3억 3천이었던 저 2층에 어디 봤었는데 지나갈게요. 자, 요 정도까지만 실거래 가격 확인하고 있죠. 분양권 뭐 특이사항 없음. 전월세 시장 뭐 특이사항 없음. 전세가 그 이전에 진짜 거래가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이 대출이 꽁꽁 묶여 있을 때 대출 풀리니까 전세 거래도 조금 억눌렸던 전세 거래도 조금 늘어났네요. 자, 전세 가격 빠지고 있습니다. 딱히 높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막 치솟아 올라가서 전세 사나 집 사나 뭐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의 내용들 잘 읽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